안녕하세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빈출족보 백제를 맡게 된 임채정입니다. 네, 사실 이제 백제라는 문제를 보시자마자 문제 엄청 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문제를 푼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시험 준비를 하시는데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고, 최근 몇 개년도 그 사이에 나왔었던 문제 자체의 유형도 좀 파악을 하고요. 또 그 유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좀 예측해서 제가 낸 문제들 예측해서 어떤 문제가 이제 시험에 앞으로 나오겠다라는 것도 판단하게 되는 지름길, 앞잡이가 될 만한, 앞잡이라고 말하니까 좀 웃기긴 하네요. 그렇게 지름길이 될 만한 제가 해설과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좀 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좀 길 거예요. 한 20문제씩, 15문제씩 아무래도 전에 나왔었던 문제들 조금 제가 해설도 해드리고요. 그거에 맞춰서 예측됐던 문제들, 많은 쪽에서는 한 10문제 정도 되고요. 적게 되는 곳에서는 한 문제 정도 예측되는 문제를 제가 좀 꼽아봤습니다. 그렇게 풀면서 앞으로 시험 준비도 좀 하시고,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인간과 도덕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위에 보시면 출제 비중이 대략적으로 50%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정도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많이 좀 드렸었는데 50% 정도나 된다라는 것은 대부분 사실 요 부분만, 책을 보실 때도 사실 앞부분 제일 많이 보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만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합격선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단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에 나와 있죠.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고도 좀 나와 있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 덕목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절대로 빠지지도 않고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꼭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번 강에서 판단을 좀 하셔야 돼서, 양심이라든가 정직이라든가 뜻 모르시면 문제 절대로 푸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부분 좀 보고 넘어가고요. 여러 가지들 기본 개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 있죠.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도덕 판단, 그쵸? 가치 판단, 도덕적 추론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좀 꼼꼼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번 단원에서는 조금 귀를 많이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하시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단어, 그 다음에 실수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문제를 푸실 때 여러 가지 그런 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귀 기울여서 집중력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열심히 시청하시고 들으시고 필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로 좀 넘어가 보죠. 우선은 덕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문제 자체에서도 가장 처음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덕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2012년 상반기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노력과 거리가 먼 걸 고르는 문제죠. 우선은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강조를 우선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분명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정적인 단어가 문제 자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밑에 나온 실질적으로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쵸? 다들 아마 이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번은 꼬아서 냈다 라는 부분들 아시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올바른 삶의 목표를 세운다. 이거는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정신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인간다운 삶에서는 정신적인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돕고 봉사하는 생활을 실천한다. 이건 역시 맞는 거기 때문에 거리가 먼 것과는 정말 거리가 아주 멀죠. 네 번째를 보시면 자기 자신만을 알고 혼자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 1번 문제가 보너스 문제인 것처럼 조금 쉽게 느껴지실 텐데, 여기서 절대 실수하지 마셔야 될 거는 바로 제가 먼 것이라는 질문에 꼬아서 낸 이 부분들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괜히 첫 번째부터 실수하셔가지고 틀리시면 굉장히 안타깝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는 정답이 4번이었죠.
덕목 문제는 사실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온 문제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2016년도 상반기에 기출된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신의 삶이나 행동을 반성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과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살피는 것이다. 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반성. 그쵸? 반성.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네, 요거 키워드 2개 나오면 제가 고를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성찰, 정의, 문화, 우정. 네, 좀 더 다른 부분들이 어렵게 나왔다라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첫 번째 답은 성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이 생각한다, 반성한다라는 부분은 아주 성찰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설명하는 키워드임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답은 1번 성찰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죠. 2013년 상반기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별표를 치고 싶어요. 별표를 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답에 관련해서 가장 객관식 문항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덕목 중에서 자주 나오게 되는 빈도수가 가장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사례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현수는 태권도 학원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놀다가 집으로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태권도 배우느라 힘들었지? 라고 물으셨는데 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순간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네,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전형적으로 양심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3번 문제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죠. 바로 양심을 고르는 덕목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위에 나와 있는 지문이라든가 질문이 뭐 반대로 그렇죠. 뭐 먼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올 수는 있어도 그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네, 전형적인 뜻인 양심이라는 키워드를 고르는 정답이 덕목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네요. 네, 이 부분도 조금 알고 넘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문제 별표를 쳤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1번 양심이라는 부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부분 우리가 뭐 내 마음의 재판관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그 부분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2013년도 상반기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르는 건데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이죠. 고유한 특성. 그렇죠? 고유한 특성. 벌써 여기 나왔을 때부터 답 고르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네. 개인의 성향. 네. 답 아주 감 오시죠? 첫 번째 타협. 타협이라는 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이렇게 협의를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런 식의 뜻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 모방이라는 것은 뭐 카피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방도 답이 아니고 규범이라는 건 아시죠? 일정의 행동 양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회 질서 유지에 관련된 뭐 예를 들어 설명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규범이 정답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고유한 특성, 그 다음에 개인의 성향에 관련된 것은 바로 전형적으로 개성에 관련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개성을 사실 고르는 정답보다는 뭐 규범을 고르는 뭐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개념을 묻고 여러 가지 유형을 제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개성이 답인 것을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규범에 관련해서 뜻도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죠.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정의 행동 양식이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준다 라고 할 때는 개념이 정답이기 때문에 보시고 아까 그 전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양심이 정답이었죠.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2015년도 하반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한번 쳐보죠.
네, 별표 치는 문제들은 한 2번씩은 더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가로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개념에 대해서 찾아보는 문제죠. 가로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다. 최고의 가치. 네, 최고의 가치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 가로는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상이다. 네, 궁극적인 목적과 이상. 감이 오시나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나왔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로를 행복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첫 번째, 의지. 의지는 관련이 없죠. 두 번째, 용기. 용기는 뭘 할 때 막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용기죠. 세 번째, 관용. 용서를 베푼다. 뭐 이런 얘기죠. 4번, 최고선. 네, 답은 바로 최고선인데, 최고선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강조해도 적지 않을 정도로 문제의 빈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선에 관련해서 단어 뜻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바로 최고선이란 단어는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인간 행위의 최고의 목적은 이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행위의 근본인, 네,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과 이상이라는 부분이 전형적으로 최고선에 대해 설명할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기억하시기 너무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2가지만 기억하세요. 최고의 가치라는 단어,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 2가지가 아니라 3가지 기억하실래요? 네, 이상까지 해서 최고의 가치, 궁극적 목적, 그 다음에 이상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최고선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추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최고선에 관련한 문제는 꼭 나와요. 꼭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2015년에만 나왔다라고 써놨지만 이거에 관련해서는 2015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다음에 그 후에도 기출 문제로 충분히 나왔었던 문제고,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여러 가지 이제 시험, 이제 도래하고 있는 시험들이 있죠. 그 시험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덕목 중에 하나고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강조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6번에 관련해서 6번부터는 바로 덕목을 이제 지나서 생활태도에 관련된 문제가 시작이 되네요. 2012년 상반기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별을 쳐보도록 할게요. 별 칠 문제가 많아요. 그쵸?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의 문제만 좀 제가 꼽아놨기 때문에 별 칠 부분들이 또 그 중에서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하시고요. 다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생활태도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네, 뭔가요? 네, 홍익인간이죠? 네, 홍익인간.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홍익인간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한 단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중간 같이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인간은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든 가장 소중한 존재다.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준법 정신. 굉장히 맞는 얘기긴 하지만 준법 정신은 정답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인간 존중. 그렇죠. 전형적인 인간 존중에 관련한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인간 존중이고, 3번, 질서의식. 질서의식 중요하지만 질서에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죠. 4번, 참여정신. 네, 참여하는 거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이 어떤 상태로 태어나든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인간 존중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홍익인간, 인간 존중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계속 기억을 해놓으셨으면 좋겠고,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7번 문제는 2013년도 하반기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생활 태도를 묻는 문제예요. 나날이 새롭고 또 날로 새롭다. 네. 다음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나날이 새롭고 또 날로 새롭다. 한자가 나와버렸네요. 한자가 나와버렸어요. 그쵸? 한자 나오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 계속 나오는 한자이기 때문에 써드릴게요. 일일신, 우일신이죠. 그쵸? 일일신, 우일신.
그래서 대학에 나오는 나날이 새롭고 또 날로 새롭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오른쪽에 한자를 제가 써드리긴 했지만 한자만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쵸? 나날이 새롭고 또 날로 새롭다. 일일신, 우일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잘못이다. 들어보신 기억 나시나요? 네, 이건 공자가 논어에서 한 얘기고요. 과이불개 시위과야란 얘기죠. 과이 불개 시위 과야. 네, 논어에서 공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안 고치는 것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부분 얘기하고 있고, 요거와 같이 또 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일일삼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일삼성. 이거는 그냥 혹시나 몰라서 써드리는 거예요. 일일삼성이라는 것은 하루에 3번 반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논어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요 지문에 나온 것은 2가지죠. 2가지가 가리키는 것, 삶의 자세는 뭘까 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개성 있는 삶. 사람이 개성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정답과는 거리가 머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극적인 삶. 네, 아니죠. 세 번째, 반성하는 삶. 네, 정답이 나왔네요. 그쵸. 과거를 좀 돌아보자. 그쵸.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과거를 좀 돌아보자 하는 부분들 충분히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일신, 오일신 같은 경우도 새롭고 또 새롭기 때문에, 그쵸. 과거를 반성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삶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삶. 합리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이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반성하는 삶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반성하는 삶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한자 나오는 부분은 제가 써드렸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혹시 이제 문장으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한자로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물론 당연히 음에 대해서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자만 띡 하고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8번 문제 보죠. 2014년도 상반기에 출제된 문제네요. 친구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 고르는 문제네요. 첫 번째, 친구를 비방한다. 아, 너 이상해. 너 뭐 못생겼어. 뭐 안 되겠죠? 그렇죠?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한다. 의견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정말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집단에서 의견을 고집하는 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되면은 갈등을 좀 고조시키게 되는 뭐 반대적인 행동이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3번, 약점을 잡아내어 비난한다. 네, 약점. 사람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저도 약점이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비난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4번,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네, 이건 완전 보너스 문제죠.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넣어놓은 이유는 갈등에 관련해서 전형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인지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죠. 9번 같은 경우는 좀 별표를 치고 갈게요. 2014년도 상반기에 출제된 문제고요. 다음 상황에서 광수가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이유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도 우선은 뭐 어렵진 않지만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실수를 해서 틀리지 말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부정어 나와서 오랜만에 한번 줄을 좀 쳐봤어요. 네. 상대방의 별명을 부르는 것이 언어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광수는 같은 반 친구인 영치를 멸치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멸치에 대한 제가 추억이 있어서 좀 잠깐 웃음이 나왔는데, 네, 멸치라고 뭐 그래요, 부를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우럭을, 혹시 생선 중에 우럭 아시나요? 우럭을 닮았다 그래서 우럭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기분 좋을 땐 들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우럭이 나중에 뭐 생선 가게 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좀 보세요. 그렇게 예쁘거나 곱게 생긴 생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부분을 고르는 거네요. 첫 번째, 이타심을 지녔기 때문에 사람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어때요? 아니겠죠. 두 번째,
타인의 인격을 존중했기 때문에 인격을 존중했다면 멸치가 아니라 뭐 왕자님 죄송해요. 네,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도덕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언어적 폭력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친구에게 멸치라는 부분, 그렇죠. 멸치라는 거를 굉장히 즐거워할 수 한다라고 한다면 뭐 불러줄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기분이 나빠. 그쵸. 언어 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기분이 나빠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알 수 있고요. 4번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한다면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3번 전형적으로 도덕적 지식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별표를 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죠. 10번 문제부터는 소비에 관련된 문제고요. 2013년도 상반기에 나온 문제를 좀 볼게요. 보기에서 올바른 소비 생활로 볼 수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보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푸는 팁도 말씀드렸죠. 나중에 보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혹은 너무 쉽다라고 생각해서 실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제거를 하시거나 혹은 맞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동그라미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좀 표시를 하면서 넘어가는 게 되게 좋겠죠. 그 첫 번째, 합리적 소비 중요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벌써 맞는 게 나왔기 때문에 기억이 들어간 부분을 좀 표시를 해볼까요? 네, 기억 나왔네요. 네, 얘는 아니네요, 그렇죠? 아니죠. 두 번째, 모방 소비, 남들을 따라하면서 누군가 굉장히 막 써. 근데 되게 좋아 보여. 근데 나는 그 정도 주머니 사정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겠죠. 모방 소비는 아니죠. 그래서 니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부분을 제거를 좀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아닌 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의 윤리적 소비. 그렇죠? 윤리적 소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네요. 그렇죠? 디귿이 맞긴 하지만 얘가 아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정답은 2번인데 리을, 충동적 소비. 막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쵸? 굉장히 유행을 해요. 나는 막 저 옷하고 어울리지 않아. 저 머리띠 어울리지 않아. 그렇지만 요즘에 유행이라고 해서 충동적으로 막 구매를 해요. 어울리지 않는 거죠. 혹은 핫핑크, 뭐 립스틱이 요즘에 되게 유행이에요. 그런데 나는 알고 보니까 오렌지빛이 어울려. 그렇다고 해서 막 핫핑크를 바른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답이 나머지 것들은 아니고요. 2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 대한 문제들도 그래도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네요. 11번 보죠. 2013년도 하반기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갑과 을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갑, 순간적인 유혹에 이끌려서 충동적으로 물건을 샀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을, 남에게 자랑하거나 과시하기 위해서 물건을 샀다. 네, 사람은 다 누구나 과시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구라 뭐 충동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필요한 것을 보려고 해요. 1번 합리적, 2번 대중문화 지향, 3번 물질 만능주의, 4번 쾌락지상주의. 필요한 것을 고르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뭐 대중문화 지향이라든가 물질 만능주의라든가 쾌락에 관련해서 순간적으로 이런 선택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소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실수로 틀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여기 세 개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고르라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1번 합리적 소비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충동 구매를 다 한 번씩 합니다. 네, 저도 충동 구매를 해요. 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또 충동 구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12번이죠. 2014년도 하반기에 나온 문제입니다.
바람직한 소비 생활의 모습을 보는 문제네요. 첫 번째, 계획을 세워서 소비하고 지출한다. 계획을 세워서 소비하고 지출하는 거. 정답이 나왔죠? 2번, 자녀들이 사달라는 거 모두 사준다. 혹시 여기서 부모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 안 되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거 아실 거고요. 3번, 날 과시하고자 고가의 명품을 구입한다. 명품을 구입하는 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과시한다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답이 아니고요. 4번,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기분으로 상품을 구매한다. 절대 안 되겠죠. 그쵸? 이것도 한두 번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소비 생활의 모습은 답이 1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13번 문제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 나온 문제고요. 바람직한 소비 생활의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충동구매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계획을 세워서 소비하고 지출하는 거 맞는 거고요. 자신의 경제 수준을 고려해서 지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4번, 자기 과시를 위해서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한다. 네, 이 문제 굉장히 쉽죠? 그쵸? 그런데 이 문제를 넣어놓은 이유는 실수하지 마시라고. 똑같은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13번하고 12번하고. 그렇지만 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문제 말씀드렸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14번, 의사결정부터가 이제 나오게 되게 되는데 의사결정은 한 문제 정도 제가 꼽아봤어요. 2012년도에 나왔어요. 2012년도에 나왔고 요즘엔 출제되는 그러니까 뭐 추세는 아니지만 한번 너무 오랫동안 또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겠죠. 첫 번째,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충분한 토론을 한다. 그렇죠? 맞는 거죠. 두 번째,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의견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독단적이고 충동적으로 판단한다. 그럼 안 되겠죠.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4번, 타당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결정한다. 네, 맞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해서 정답이 3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15번부터는 토론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별표를 한번 칠게요. 2016년도 상반기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바람직한, 그렇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적 가치와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고유한 정신적 가치와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첫 번째, 경로효친. 네, 아시죠? 이건 합성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로라는 단어와 효친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경로라는 것은 노인을 공경한다라는 얘기고 효친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정신적 가치와 맞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2번, 자연애호,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자는 내용. 그 다음에 3번, 대립과 갈등. 네, 정답은 대립과 갈등이죠. 4번, 의리와 지조. 네, 이런 부분들은 다 정답 맞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어서 15번의 정답은 3번, 대립과 갈등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16번은 2013년도 상반기에 출제된 문제네요. 바람직한 토론의 태도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론할 때 거의 뭐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표시는 했습니다. 두 번째, 도중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다.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도중에 끼어든다라는 부분이 잘못됐네요. 3번, 주제에 벗어난 발언으로 인해서 진행을 방해한다. 내가 만약에 발언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막 끼어들어요. 기분 나쁘겠죠? 절대 안 됩니다. 네. 4번, 반대 의견을 가진 상대에게는 감정적으로 발언한다. 토론에서 감정적으로 발언하면 대화가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번의 정답은 1번,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서 하는 것이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17번 문제네요. 17번 문제부터는 가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가치 문제, 사실 좀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지금 2012년도 상반기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도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착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끌어주는 가치에 대한 문제네요. 첫 번째, 미적 가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미적 가치죠. 두 번째, 물질적 가치.
뭐 어떤 물건 이런 거에 대한 가치고 3번 도덕적 가치. 전형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도덕적 가치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 4번 경제적인 가치. 이 질문하고 관련이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17번의 3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18번 문제 한번 보죠. 18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별표를 좀 치고 넘어갈게요. 제가 가치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를 좀 아예 좀 계속 보시는 게, 그리고 이 안에 나오는 부분들 계속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17번도 그렇고 18번도 그렇고 정답이 같아요. 네, 도덕적 가치라는 부분이 어떻게 정답으로 나오게 되는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니까 좀 정확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이 깊은 가치를 고르는 문제고요. 선과 악, 옳고 그름, 그다음에 정당성과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해요. 네, 요런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뭐 해야 한다와 같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 그렇죠? 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제가 아까 17번하고 18번이 답이 도덕적 가치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는 부분은 아까 그 유형과 18번 유형이 가장 전형적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지적 가치 아니고 미적도 아니고 물질적도 아니고요.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17번, 18번 좀 세트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네요. 네, 18번의 정답은 3번 도덕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도 아마 그 다음 시험에도 도덕적 가치가 정답인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19번 문제 볼게요. 2014년도 상반기에 출제됐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가치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사물이 지니는 가치다. 그쵸? 돈, 의복, 주택, 음식 등이 있다. 첫 번째, 도덕적 가치. 도덕적 가치가 자주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가치가 아니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도 아니고요. 3번, 물질적인 가치. 그쵸? 돈, 의복, 주택, 음식. 이런 부분은 바로 물질적 가치에 대한 전형적인 지문이고요. 4번, 초월적 가치. 사실 객관식으로 고르는, 정답으로 고르는 것으로는 좀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초월적 가치라는 것은 주관이 내 의식을 완전히 초월한 거죠. 뭐 종교적인 부분하고 조금 맞닿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초월했다. 내 의식을 초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정답은 19번의 3번 물질적 가치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19번까지 봤고요. 20번까지 보고 좀 쉬도록 하죠. 20번은 우선 별을 좀 칠게요. 20번 같은 경우는 2014년도 하반기에 기출됐던 문제가 나왔었던 문제고요. 다음 중 정신적 가치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미적 가치. 네, 미적 가치는 정신적 가치가 맞죠. 뭐가 아름다움을 판단하고 저게 어떻고 이런 부분들은 정신적하고 좀 밀접하고요. 두 번째, 지적 가치. 그쵸? 우리가 공부를 또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네,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가치를 좀 높여가고, 그렇지 않다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부하고 나면 다 남아요. 남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 누가 빼가지 않죠. 내가 까먹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지적 가치, 정신적 가치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도덕적 가치. 아주 전형적인 도덕적 가치고, 정신적 가치고, 4번 도구적 가치. 네, 사실 정신적 가치만큼이나 정답으로 고르게 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도구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단어 뜻 그대로 사실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본래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되는 가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제품을 생산한다. 이런 부분 좀 써드릴까요? 돈을 벌기 위해.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하죠. 돈을 벌기 위해 제품 생산한다. 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도구적으로 이용을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번의 정답이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제 기출문제 중에서 저희가 한 20개 문제 정도 풀어봤어요.
네, 어떠세요? 문제를 풀어보시니까 마치 다 공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쉬시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21번부터 갈등 해결 파트부터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는 임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